휴거 좀 하려고요. 아이들 시험 언제 끝나나요? 시간이? 5시 반요? 저는 혹시 저희 학원이 과천에도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저는 과천 원장이고요. 제가 요 신입생 간담회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여기에 섰고요. 혹시 지난주에 저 보신 분 있나요? 지난주에 제가 초등부 쪽 했었는데 요렇게 좀 저희가 좀 자리를 하는 건 좀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하실 때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다 비교해 보시잖아요. 비교해 보시는데 과연 이놈의 학원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요런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제가 디테일하게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고 저희 학원의 방향성과 그리고 좀 큼지막한 시스템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매번 간담회 때마다 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좀 거수로 좀 표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소요는 약 1시간. 사실은 더 걸려요. 1시간 2, 30분 될 것 같아요. 근데 1시간에 가급적 맞춰드릴게요. 1시간에요. 저희 학원에 바라시는 게 1번 조금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리게끔을 원하시는지 2번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깊게 풀기를 원하시는지. 자, 고민하셨죠? 자, 1번 난 이 학원에 1번을 원한다. 아무도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자, 2번 깊게 풀기를 원한다. 안 되신 분은요? 사실은 제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머니가 정답이에요. 예.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해요. 이게. 근데 저희 학원이 사실은 예전에 여기에 좀 편중되어 있었어요. 왜 이거를 지금처럼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쪽 방향만 갔었어요. 왜?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시장이 이걸 원하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만 했을 때 애들이 대학교에 잘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작년에도 역대급을 학원이 잘 됐었어요. 그런데 저기 막 입시 실적 막 있잖아요. 저게 많은가요? 더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물음표가 켜진 게 학원은 이렇게 잘 되는데 과연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저희는 잘 보내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학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많이 바뀌어서 좀 이렇게 수능을 좀 말씀드릴게요. 수능에는 수리 영역이 있죠. 수학 여기에는 약 30문항을 시험 보고요. 100분 동안 아이들이 시험 봐요. 30문항을요. 근데 여기에는 킬러 문항이라고 했어요. 킬러 문항. 약 3문제에서 약 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여기에. 요거는 아이가 고3 때까지 충실히 공부해도 틀리는 문항이에요. 이 문항은. 그럼 요거를 푸는데 최소한입니다. 당연히 더 걸려요, 아이들은. 50분 이상은 걸려요.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 아이가 문제를 한 번에 이해하고 풀 때까지. 그게 최소한 요만큼은 걸려요. 그럼 나머지 26문제에서 7문제를 50분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수학에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는 대부분 요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이걸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여기에 대한 시간을 확보해서 여기서 문제를 또 풀 수 있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그냥 많이 부족하면 2등급으로 가는 거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1등급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 애들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이거 아무리 그래도 배점은 4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맞추고 이거 틀리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어요, 둘 다. 그래서 첫 번째 거기 광고지 들어오실 때 받으셨죠. 거기 보시면 시중 교재와 학원 자체 교재가 섞여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둘 다를 다 잡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자체 교재만 사용했는데 시중 교재를 통하여 요쪽을 좀 잡고 싶고요. 자체 교재를 통해서 요걸 좀 잡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시중 교재는 뭐 이름을 보면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뿌나 레벨 이런 것들은 자체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1 과정이 있어요. 수학. 고1 과정은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 수학 뭐 개념 완성, 실력일, 뭐 심화 요렇게 써 있는 건 자체 교재예요. 요런 것들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원에 들어오셨을 때 그 시중 교재는 사서 오지 마세요. 이게 약간 버전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버전이 다르면 다시 구매해야 돼요. 학원에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10% 할인합니다. 학원에서 10% 할인하니까 학원에서 구매해 주세요. 들어오시게 되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교재들은 이제 학원에 들어오면 이제 시작할 교재들입니다. 시작할 교재들. 그 반에 따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수학을 잘하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수학 시험을 잘 보기 바라시나요? 아니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1번 수학을 잘하길 바란다. 한 분요? 아니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오늘 어떻게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두 분요? 자, 수학 시험을 잘 보기 바란다. 이거 플러스 이런 거 아니에요. 수학 시험 잘 보기 안 바래요? 저희 학원의 방향은 수학 시험을 잘 보기 바래요. 네, 근데 어느 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학원의 방향은 수학 시험을 잘 보기 바라는데,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당연히 스킬도 필요해요, 아이들이.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필요해요. 시간 안에 푸는 연습.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작년에 가장 크게 대두됐던 문제가 수능에서 22번 문제예요. 22번 문제. 작년에 수능 본 이 아이들이 45만 명이더라고요. 45만 명. 근데 요 문제, 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요거를 맞춘 아이들이 약 4에서 5% 사이에 나왔더라고요. 4에서 5% 사이.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과연 이 문제를 몰라서 못 풀었을까? 시간이 더 주어졌으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중2 때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죠. 지금 현재는 1학기 중간고사가 없죠. 지금 발표된 것도 거의 이제 안 보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1학기 기말고사부터 볼 건데 그때부터는 저희가 내신 대비를 다 합니다. 내신 대비. 선행 수업을 다 멈추고요. 약 2주 정도. 시험 있기 2주 정도, 그 전에 2주 정도 내신 대비를 다 진행해요. 그리고 이제 2학년하고 3학년 아이들은 제가 계속 선행만 하다 보니까 그 현행을 갑자기 2주 전에 그때부터 현행 딱 들어가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2학년하고 3학년 아이들은 3월부터 시작할 때 그 현행 과목을 들어가요, 현행 과목이. 한 과목씩 다, 그러니까 선행이 아무리 많이 돼 있어도 가급적이면 그 현행 과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요. 내신 대비할 때는 당연히 시험 대비 보강도 합니다. 보강도 진행하고요. 3회 정도 진행하고 직전 보강도 있어요. 수학 시험 있기 전날. 그리고 학교별로 분산해서 하진 않아요. 그냥 그 반 안에서 같이 진행해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를 텐데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하고 있고요. 시험 대비할 때는 저희가 인근 지역 약 30개 학교의 작년 기출문제로 30몇 개 학교를 아이들하고 같이 풀면서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점수는 이렇게 다 대부분 좋게 나와요. 어떤 반은 뭐 평균이 100점이에요. 그 대부분 90점 밑은 없어요. 평균이 거의. 대부분 다 95점 이상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가 너무 쉽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그 정도 훈련 시켜 놓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어요. 학원에서 100점 맞으면 문화사포가 나갑니다. 그래서 문화사포 많이 나가요. 실제로 몇백 점이 나가요. 실제로 애들이 많이 100점 맞아요. 근데 저희가 중1 아이들 있죠. 중1 아이들. 중1 아이들은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약간 시간적으로 아직은 시험이 없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하길 바래요. 시간을 두고.
아이들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숙제해올 때 어떤 심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나요? 고난도 붙어있는 순간 애들은 문제를 끝까지 읽지도 않아요. 별표! 그 줄 몇 번 긋고 거기 숫자 몇 번 쓰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대. 오히려 기본 문제 풀 때보다 심화 문제 풀 때가 더 짧게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게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건 뭐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그래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좋아한다의 개념은 타 과목에 비해 좋아한다 아닙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놀아. 그랬을 때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있어요, 집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핸드폰 게임을 할 수도 있고 TV를 볼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이는 나는 수학이 더 좋아. 수학 공부. 이게 수학을 좋아한다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한다. 네, 매번 이러더라고요. 제가 요 신입생 요 간담회를 약 100회 가까이 한 것 같아요. 100회 가까이 했는데 여태까지 딱 2분 계셨어요. 2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일반적인 아이들인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은 수학 싫어해요. 근데 이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잘하게 만들까요? 그게 저희가 할 일이잖아요. 저희가 할 일.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잘할까요? 수학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흥미가 있어요. 흥미요? 아이들은 흥미가 없어요. 전제 조건에 저희 흥미는 없어요. 아이들은. 흥미가 있으면 내비두면 돼요. 쉬워요. 수학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느낄 때. 그건 약간 기본 배울 때, 예, 그럴 때. 또 수학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논리력요? 논리력도 필요하죠. 어떤 아버님이 돈 그러시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돈도 필요해요, 솔직히. 예. 저희가 생각하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얼마큼 오래도록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 힘을 좀 길러주고 싶어요, 저희는. 기본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아이가 흥미를 갖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뭐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포기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큼 문제를 좀 오래도록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좀 길러주고 싶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언제 문제를 오래도록 집중적으로 생각하죠? 숙제할 때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제는 애들 대충 해와요. 그럼 아이가 언제 문제를 오래도록 집중적으로 생각하죠? 누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테스트 볼 때요, 테스트 볼 때. 아이들 지금 테스트 보고 있잖아요. 저뿐아 가서 시험 볼래요? 아니잖아요. 엄마랑 협상해서 왔잖아요, 애가. 어쩔 수 없이 뭐 사줄게, 너 이거 시험 보거나 뭐 해줄게 라고 해서 왔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아이는 자기 딴에는 그래도 협상한 것도 있고 해서 자기 딴에 그래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막 시험 보고 있죠? 자기 딴에는 그 문제에서 막 고민하고 있다고 지금 막 열심히. 근데 시험지를 보면 막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그 정밀문체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사람 막 올라와 있고 막 그래요, 애들이 막. 온갖 한글에 동그라미 이렇게 색칠을 해요, 애들이. 사고 싶은 거 막 적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그래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가 고민하고 있다고요. 지금 막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 모습 그대로 집에 갖다 놔봐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래서 테스트를 볼 때가 그나마 아이가 문제를 오래도록 집중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학원에 올 때마다 아이들이 시험 봅니다. 중1, 2는 학원에 올 때마다 월수금반이면 월수금, 화목반이면 화목, 약 4문제에서 6문제 정도의 테스트가 있어요. 예. 중1, 2는요. 근데 중3은 좀 달라요. 중3은 수업 외에 봅니다. 수업 외에. 수업 외에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테스트 시간이 있어요. 중3. 그건 좀 이따 제가 다른 거랑 연결시켜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은 중1, 2는 매번 올 때마다 시험이 있고요. 중3은 수업 시간 외에 거의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그때 시험 봅니다. 걔네들은. 학원에 따로 와서 시험 봐야 돼요.
그건 다른 거랑 좀 연결되기 때문에 따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매번 그 드리는 얘기 중에 제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요 테스트에 대해서. 요 얘기를 좀 드리면 좀 테스트의 중요성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요 과천이 오픈된 지 약 2년 반 정도 됐어요. 제가 근데 그 전에 여기 평촌 뿌나에서 약 13년 정도 고등부 강사를 했었어요. 제가 하다가 이제 과천이 오픈하면서 제가 넘어갔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고등부 강사를 할 때를 보면 아이들이 언제쯤 정신 차리고 공부할 것 같으세요? 그쵸. 고3 때는 그건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고3 때는 아이들이 이제 가끔 이제, 고3 때 열심히 하면 되지. 고3 때는 다 열심히 해요. 대학교 가고자 하는 애들은. 그래서 고3 때 실력을 올린다 안 돼요. 어차피 그거는. 다 열심히 하는데 뭐. 그 전에 최대한 만들어내야 돼요. 애들을요. 고2에 2학기쯤 되면 애들이 그나마 좀 정신 차려요. 그때부터는 애들이. 근데 그 전까지는 잔소리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불안해하고요. 실제로 수학이 완성되진 않아요. 수능 볼 때까지 불안해요. 애들은. 그나마 그 정도의 차이가 크냐 작냐의 차이예요.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하면. 근데 공부를 아주 좀 많이 하면 좀 덜 불안하고요. 공부를 적게 하면 좀 많이 불안하고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제가 고등부 강사를 했을 때 한때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 능력? IQ가 성적과 연결성을 띠는 게 약 20%고요. 메타인지 능력은 약 40%래요. 근데 얘는 기를 수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KBS 시사기획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메타인지 능력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부 강사 때 이 강의실이에요. 이 강의실. 이 강의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강압적으로 다 저희 강사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내려서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워낙 내용이 좋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이들한테 또 얘기해주고 하라고 해서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뭐 시선 돌리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잘 안 풀리면 약간 시선을 돌리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게 외국에서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시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면 좀 다른 방향이 많이 느껴진대요. 이게. 근데 그건 다 연습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충격을 먹은 장면 두 장면이 있어요. 두 장면. 그걸 영상을 보다가요. 그거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천 하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었어요. 그때. A반, B반이 있는데 두 반의 실력은 비슷하대요. A반, B반한테 영어 단어를 100몇 개를 주고요. 외우기 시켰어요. 아이들한테. 외우기 시키고 시험 보고요. 둘 다. 그리고 A반은 다시 암기를 시켰어요. 근데 B반은 시험 봤어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시험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시험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A반은 외운 다음에 시험 보고 외운 다음에 시험 봤어요. B반은 처음에 외운 다음에 똑같은 시험지로 내리 시험을 3번 봤어요. 이때의 성적이 어디가 좋을까요? A 같죠. 근데 중요한 거 어떡 하니까 B 같죠. 전 당연히 A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얘네가 높더라고요. 얘네가. 약 1.6배 높더라고요. 얘네가. 저는 당연히 한 번 더 외웠으니까 얘가 높지 않을까? 근데 얘네가 더 높더라고요. 그냥 테스트만 봤는데. 근데 이 두 반 가지고 좀 그러니까 또 다른 두 반을 또 실험했어요. 똑같이. 근데 그랬더니만 요번에는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때 좀 이게 안 맞나? 그래서 취재진이 이 반 아이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고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가서 이때 봤던 시험을 그대로 봤어요. 근데 이때는 성적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가서 다시 시험 보니까 얘네의 성적이 얘네보다 2배보다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성적이.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면 문제가 머릿속에 각인이 된대요. 테스트를 봤을 때. 고등학교 때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시절. 부모님의 고등학교 시절. 얼마 전이니까요. 금방 생각이 나겠죠. 고등학교 때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교 선생님이 뭔 말을 참 진짜 기억 안 나잖아요. 저희는 칠판을 공명히 바라봤잖아요. 그냥. 근데 선생님이 딴 얘기할 때 빼고는 맞죠? 그때만 좀 기억이 나죠. 근데 중간고사 봤을 때나 아마 기말고사 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험 보고 나오시면서 친구들하고 야, 너 그 몇 번을 풀었니?
이런 기억 없으세요? 이런 기억 있으셔야 될 텐데. 그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도 머릿속에 그 문제가 있고요. 어떻게 풀었는지. 내 친구도 머릿속에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볼 때가 가장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기 좋은 방법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학원을 선택하실 때 저희 학원이 당연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안 들 수도 있는데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테스트가 있는 학원을 보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야지 가장 아이들이 문제를 오래도록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검 차원도 있어요. 테스트는요. 점검 차원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문제를 오래도록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꼭 반드시 테스트 보는 학원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되진 않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려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아이들한테. 그나마 조금 아이들이 문제를 좀 훈련이 쌓이면 그나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한 번쯤 이렇게 더 읽어봐요. 아이들이. 좀 훈련이 되면. 세 번째는 아이들 공부시킬 때 이것만 다 하고 놀아.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시간을 2시간 공부하고 놀아. 이렇게 하시나요? 놀아를 아예 안 하나요? 이거 하고 아니면 2시간 동안에 이걸 다 해. 그런 건 아니죠. 자, 한번 이것도 것으로 좀 표현해 주시겠어요? 1번. 이것만 다 하고 놀아. 안 드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2번. 2시간 동안 공부하고 놀아. 한 분, 두 분? 이게 세 분? 보통이 1번이 많더라고요. 보통 1번이 많아요. 저희 학원의 방향은 2번이에요. 근데 이건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학원의 방향은 2번인데 아이들한테 조금 시간을 좀 주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실제로 아이들이 숙제를 해왔을 때 아이들이 채점을 하죠. 채점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제가 재풀이를 시켜요. 수업 시간에. 자, 재풀이 해봐. 라고 했을 때 숙제로 해와서 맞는 문제가 많을까요? 재풀이해서 맞는 문제가 많을까요? 지금 여기서 재풀이만 그러는데 재풀이해서 맞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다행히 근데 제가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아이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이에 따라. 다행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년이 좀 높아질수록 숙제 해와서 맞는 문제가 많아요. 다행히. 그럼 애들이 왜 재풀이해서 맞는 문제가 많죠? 애들이 숙제를 대충 해와요. 숙제를 대충. 충분히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이것만 다 하고 놀아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든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애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전제 조건은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해요. 솔직히 부모님은 좋아했나요? 부모님도 싫어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공부하기 싫어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근데 재풀이 시키면 애들이 질문을 하려다가도 혼자 깨달아요.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그때 처음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기도 해요. 그때 처음. 그러니까 학년이 좀 어린 아이들, 중1 아이들, 요런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애들이 스스로 많이 풀어내요, 애들이. 근데 학년이 3학년쯤 되거나 그러면 숙제로 애들이 좀 더 1, 2학년보다 나아요, 아이들이. 좀 더 집중력도 있고요. 그거 좀 나서 숙제를 하는 게 더 많이 맞는데, 그래서 요 1학년 아이들, 요런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좀 가르치고 싶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그런 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중1 아이들한테는요. 그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다음 주에 성적표가 갈 거예요. 성적표가 간다는 게 문자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저기 홈페이지에 가입해 주셔야 돼요. 학원 홈페이지에 가입해 주시면 자녀분 성적표를 보실 수 있으세요. 자녀분 것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 것만.
가입해 주시면, 요건 제가 예시로 좀 넣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아이가 이렇게 시험을 봤으면 이러한 성적표가 4개가 올라갈 거예요. 4개.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기본, 심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적표는 기본 따로, 심화 따로, 여기도 기본 따로, 심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각각에 다 20문항씩입니다. 20문항씩. 20문항씩이어서 지금 요거 예시로 보면 여긴 중3 상인데, 그러니까 3학년 1학기예요. 3학년 1학기 기본. 3학년 1학기 기본이어서 여기가 이제 아이가 몇 점을 맞았는지 100점 중에서 50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전체 평균은 평촌과 과천에서 이 시험지를 본 아이들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약 1년 이상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건 중3 아이만 본 건 아니에요. 당연히 중2 아이인데 중3까지 배웠어. 그럼 당연히 봤겠죠. 중1인데 중3까지 배웠으면 당연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년 아이들이 본 거예요. 아무튼 이 시험지를 본 아이들의 평균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40.99. 거기에서 아이는 이렇게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크게 보실 건 없으시고요. 요쪽은 좀 중요해요. 요쪽은 지금 아이가 어느 단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이거로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 아이가 세 문항이 나왔는데 100점이 15점인데 아이가 5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문항 중에 한 개 맞은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도 한 개 맞은 거예요. 여기는 10점 중에 10점이 다 맞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디를 잘하고 있고 어디가 좀 부족한지를 미리 그 상담 받으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꼭 먼저 확인해 보세요. 꼭 먼저. 요거는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이제 주말 과제입니다. 이 X8이라고 하는 건 주말 과제예요. 주말 과제. 아이들이 주말에 일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숙제를 해오는 거예요. 요거는요. 제가 좀 이따 예시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학습 내용 정리인데요. 아이가 그 전주에, 그 주에 배웠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정리해 오는 거예요. 요거는요. 정리해 오는데, 당연히 이제 신입생이면 초반에 약 한 달 정도는 약간 버벅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계속 지도해서 좀 맞춰지는데, 중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좀 잘해요. 개념을 적어와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주에 배웠던 걸 스스로 잘 적어요. 이렇게. 적은데 학년이 좀 어리면 잘 못 적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어린이를 적어와 이렇게 좀 정해줘요. 그럼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걸 쓸 때 좀 주의해 주실 건, 특히 이건 학년이 어린 아이들이 책을 보잖아요.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거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노가다예요. 전혀 개념이 숙지가 안 돼요. 이거 보고 책을 덮고 적어야 돼요. 한 20-30번 할 거예요. 이거 책을 계속. 그렇지만 내용이 짧더라도 아이가 개념이 숙지하려면 외워서 적는 게, 보고 그래도 외워서 적는 게 그래도 그나마 아이한테 숙지가 돼요. 그래서 요건 좀 초반에 좀 훈련을 이거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좀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이거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이들. 요게 예시예요. 요건 지금 현재 중3 아이가 적은 건데요. 고의 과정이에요. 고의 과정. 상학함수라고 그래서 고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아이가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 스스로. 요건.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잘 되어 있는 걸 올렸겠죠. 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스스로 정리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주말에. 두 번째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질문 잘 하나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건 약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만 모르나? 그럼 창피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질문할 때. 그래서 너가 모르는 게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못했어. 그러면 그 아이가 문제를 적어오면 선생님이 첨삭을 통해서 알려주겠다가 알려주세요. 이게 예시입니다.
예시. 학생이 나 요 문제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요 문제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첨삭을 통해서 빨간 글씨가 선생님이 첨삭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다시 아이가 요걸 받아서 다시 아이가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 요걸 정리한 걸 보고 다시 그 다음 주 선생님이 제대로 했네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예요. 이렇게 매주 진행합니다. 매주. 사실은 제가 알려주세요가 작년에는 저희가 강제였어요. 강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모르는 걸 적어올까요? 문제가 짧은 걸 적어올까요? 애들은 문제를 짧은 걸 적어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없앴어요. 자율로 맡겼어요. 자율로 맡기면 애들이 적어올까요? 안 적어올까요? 안 적어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약간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진짜로 요거 참 착한 아이인데 진짜 모르겠어. 그 적어온 거고요. 아이가 적어온 거고 알려주세요가 비어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저 알려주세요 애들이 너무 좀 안 적어오면 선생님이 도중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있죠. 설명했는데 좀 중요했던 문제. 그 문제를 픽해요. 설명까지 끝난 문제를. 자, 이 문제를 여기에 적어와. 해설까지 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있었으면 그걸 해석까지 다 적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 진짜 아이가 모르는 걸 적어올 때. 아니면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비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픽해줘요. 설명이 끝난 문제를.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테스트 중1, 2는 매주 학원에 올 때마다 시험 보고요. 월수금이면 월수금 3번 다 보고 화목반이면 화목 보고 중3은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시험 봅니다. 보는데 여기서 보시면 기준 점수 미달 학생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강 수업을 클리닉이라고 해요. 클리닉. 보강 수업을. 당연히 아이가 시험 봤는데 잘 못 쫓아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내비두나요? 보강해야죠. 그래서 아이는 저 보강 수업을 따로 와야 돼요. 클리닉 수업을. 저거는 저희 광고지상에 받아보신 게 있을 거예요. 광고지에 있으신데 제가 W계열은 조금 W계열은 조금 예외예요. 이미 저 클리닉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얘네만 조금 예외고요. 예외고 T계열, K계열, Y계열. W가 안 한 데가 아니라 시간이 좀 다릅니다. T계열, K계열, Y계열 또 J계열까지 있다라고 하면 있으면 얘네들은 저희가 지금 수업이 화목반이 있고요. 월수금반이 있어요. 월수금에 이제 5시 20분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고 7시 45분부터 하는 반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화목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6시 10분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토요일 날 요 화목반은 토요일 날 9시에서부터 10시 20분까지 요때가 클리닉 시간이에요. 화목반은요. 그 다음에 요 월수금 5시 20분 타임 아이들은 10시 반에서부터 토요일 날 10시 반에서부터 11시 50분까지가 클리닉이에요. 그리고 7시 45분 타임은 12시에서부터 1시 20분까지가 클리닉입니다. 근데 거기 이미 광고지에 써 있어요. 밤마다 써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진행을 해요. 클리닉은. 대신 차량 운영은 되지 않아요. 요건. 근데 대신 저희가 아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메꾸고 가겠답니다. 이거는. 당연히 아이가 매주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돼요. 매주 와도 돼요. 메꿀 수만 있다면 아이가 매주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보통 너는 이번 주에 클리닉이야. 이렇게 찍어요. 그럼 점수가 당연히 부족하면 올 수 있죠. 근데 제가 저 기준 점수라 그랬는데 대부분 평균이거든요. 평균. 근데 요런 건 아니에요. 왜? 다 아이들이 5개인데 어떤 애가 4개 맞았어. 그렇다고 얘가 아주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클리닉 대상자가 아니고요. 이제 5문항인데 다 2개 맞았어. 그럼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아무튼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 메꿔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의 주요 보강은 이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그러니까 저희가 진도가 좀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생겨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거 다 메꾸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지금 요 아이는 지금 5문항을 시험 봤어요. 5문항. 시험 봤는데 3개 틀렸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풀이를 적은 거예요. 선생님이 틀렸으니까 선생님 풀이를 이렇게 적은 거고 다시 적어와야 돼요. 제 풀이. 집에서 다시 과제로. 수업 시간에 시험 보고 나서 다시 아이가 적어온 거예요. 이렇게. 요 아이는 클리닉 했을 것 같아요. 나선무상식 2개 맞아서 네, 클리닉 했을 거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요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 오답 노트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그 월수금 반이면 각 요일마다 4문항씩. 화목반이면 6문항씩. 그러니까 개수는 똑같아요. 개수는 똑같아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오는 거예요. 예시로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거는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애들이 더 틀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했던 문제를 적어오면 돼요. 근데 문제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문제까지. 아이들이 가끔 문제를 다 끝까지 안 읽어요. 그걸 실수라고 착각해요. 근데 가끔 맞춰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가끔 맞추는 게. 그래서 너가 틀렸으면 문제까지 다 적어서 다시 한번 풀어와봐. 꼭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틀렸던 걸 또 틀려요. 아이들이. 꼭 이상하게. 그래서 그걸 좀 줄이고자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적어오게끔 해요. 저희가. 요렇게 진행.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하루치예요. 월수금이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3번을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까지가 요일별로 진행이에요. 요일별. 그러니까 월요일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 월요일 수업에 대한 개념 알려주세요. 주태 오답. 또 수요일 수업 들었잖아요. 그럼 수요일 수업에 대한 개념 알려주세요. 주태 오답. 또 금요일 수업에 대한 거. 화목반도 그러니까 월수금반과 화목반의 X파일이 양식이 좀 다릅니다. 화목반은 그럼 적지 않나요? 아니에요. 비슷해요. 거기 문제량도 좀 많고, 그 오답도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요. 하는 거. 그래서, 근데 좀 너무 많지 않냐. 저희가 작년에 여름 때 요거를 중3 아이들 대상으로 먼저 한번 해봤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 저희가 전 학년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아이들이 많이 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말 과제입니다. 약 적어도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초반에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능숙해지면 좀 시간은 짧아질 거예요. 근데 대신 아이가 그 주에 배웠던 걸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요, 요건. 그리고 이제 요 주간 서술형. 요건데요. 주간 서술형은 저희가 중등부는 현행을 거의 중2, 중3 그 딱 들어서 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중1 아이들은 현행을 하지 않거든요. 중1 아이들은 안 와서 요 주간 서술형은 현행 문제를 출제해요. 중3이면 중3 문제. 아무리 얘가 뭐 고2 과정을 배우고 있어도 중3 문제를 일주일에 4문항씩 저희가 출제를 해요. 4문항씩. 중2도 4문항, 중1도 4문항. 현행 문제를 출제합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는 이게 2문항을 넣어놨는데요. 요 뒤에 2문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문항씩 자기 학년 거를 다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까먹지 말고 계속 풀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이 아이도 지금 중3 상을 지금 푼 건데요. 아이가 틀리게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첨삭해줘요. 첨삭. 선생님 첨삭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가 정리해온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까지가 이제 아이들이 주로 해오는 거고요. 제일 끝에 보면 여기 체크리스트라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요거는 선생님들이 사실 이 X파일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 첨삭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첨삭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좀 고마움을 좀 느끼시면 보답을 해주시면 돼요. X파일 제일 뒤에 보답이 뭐 사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X파일 제일 뒤에 부모님 확인란이 있어요. 부모님 확인란. 거기에 사인만 좀 해주세요. 사인만. 거기에. 우리 애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숙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고맙다! 거기에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줄이라도 적어주시면 선생님들 감동받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또 부모님 확인이 있으면 선생님도 다시 봐요. 아, 이거 부모님 보고 계시니까 자, 다시 좀 더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이 부모님 확인란에 사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러한 숙제들은, 이 X파일은 아이가 월수금 받으면, 이게 주말에 하는 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해서 월요일 날 제출하는 거예요. 월요일 제출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나서 다시 금요일 날 아이한테 줘요. 그럼 다시 아이는 그걸 받아서 다시 또 주말에 또 숙제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이렇게 진행돼요. 화목도 똑같아요. 화목도. 가끔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사인 받을 때 그 제일 뒤가 사인이거든요. 사인하는 날. 거기만 펼쳐서 줘요. 거기만. 부모님 못 보게. 꽉 잡고. 사인해줘!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춘기가 애들이 왔나요? 지나갔나요? 그러면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딸도 이제 중2가 되는데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몰래 봐요. 잘하고 있는지. 저도 사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꼭 저 사인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분기가 1월달, 2월달이 있고요. 3월에서부터 7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있고요. 그리고 9월에서부터 12월. 요렇게가 한 분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기는 지금, 여름 분기까지에 대한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를 좀 미리 넣어 놓은 거예요. 날짜는 이미 정한 겁니다. 날짜는. 저희가 3월에서부터 7월까지가 이제 레벨 한 분기여서 도중에 중간 테스트가 있어요. 중간 테스트. 대부분이 저게 이제 그 중3 아이들 시험 날짜, 학교 내신 있잖아요. 그 내신 들어가기 전에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3은 4월 8일 날 레벨 테스트가 있고요. 중1, 2는 4월 15일 날 레벨 테스트. 이 차이점은 이제 중3은 내신이 있잖아요. 근데 중1, 2는 1학기 중간 때까지는 내신이 없어서 조금 날짜는 좀 다릅니다. 요건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 그래서 아이가 요 3월 달에 들어와서 그동안 공부했던 걸 테스트 보는 거예요. 테스트. 요거는요. 마찬가지로 기준 점수 미달 학생은 클리닉 합니다. 클리닉. 여기도. 아, 당연한 거 아니, 점수 안 주면 공부해야죠. 클리닉하고 다시 시험 봐요. 클리닉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점수가 또 좋아져요. 웬만하면 점수가 다. 당연히 이제 또 이제 여기도 보시면 또 3월 여기 마지막 레벨 테스트 기말고사 대비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시험 봅니다. 시험 여기 6월 10일이에요. 10일날 시험 마찬가지로 클리닉 후에 재시험. 근데 여기 특강이 있어요. 특강. 이 특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거를 기본도 공부했고 심화도 공부했어요. 근데 계속 점수가 안 나왔어요. 계속.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거를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다시 공부해야 돼서 첫 번째는 많이 점수가 계속 저조하면 반이 다운돼요. 다시 한번 공부해. 이건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반이 다운돼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아니면 그렇게 아예 떨어질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너가 아이가 생각해보고 부모님이 생각해도 계속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냥 보내기는 좀 그래. 그럼 저희가 특강 수업을 개설해요. 특강 수업을. 특강 수업을 개설해서 이때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특강이 들어야 되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비용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근데 이때 저희가 특강을, 이렇게 클리닉에 대한 특강을 할 때는 최대 인원수 5명. 더 많이 하진 않아요. 그 한 반에 5명 가지고 예를 들어서 3회에서 5회 정도 클리닉을 합니다. 클리닉 특강을 저희가 진행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따로 메꿔야 돼요. 그거는요. 이거는 클리닉 보강 저거랑 좀 달라요. 요 특강은. 요 전체를 다시 한번 2시간 반 동안 계속 5회 아니면 3회 정도 3회에서 5회 정도 계속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좀 익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대신 좀 부족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클리닉을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냥 클리닉. 그러니까 애들이 웬만하면 클리닉에 와요. 웬만하면 클리닉에 벗어날 수 없어요, 애들은. 거의 정규 수업처럼 와요. 애들은. 정규 수업처럼. 그리고 이제 시험은 주말에 봅니다. 주말에. 현재 최근 2월 달에도 제가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일요일 날 봤어요, 일요일 날. 2월 달에는 일요일 날 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토요일 날 볼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정해지는 대로 미리미리 공지가 됩니다. 공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애들은 좀 싫어하는 말인데요. 시험을 주말에 제가 시험을 주말에 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업 시간 때 수업하기 위해서요, 그냥. 수업 시간 때 그 수업 시간을 테스트로 놓기가 너무 아까워서 테스트 딴 데 보고 수업 시간에 수업하려고요, 그냥. 오로지. 그래서 레벨 테스트 기간에도 애들은 엑스파일을 해와야 돼요.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요. 저 때도 엑스파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학원이 좀 빡세요.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애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니까, 아이들이 다. 근데 클리닉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매주 와. 그럴 수 있죠. 근데 상관없어요. 부족한 걸 메꿀 수만 있다면. 근데 어떤 아이는 한 번도 안 와. 그거 억울하지 않나요? 똑같이 돈 냈는데 너희는 계속 보강받고 너희 보강을 안 받아.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안 오는 아이는 잘하고 있는 아이잖아요. 근데 얘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너도 와. 그래서 반별 우수 학생도 심한 문제 풀이를 하러 옵니다. 요거는, 클리닉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너도 보강을 해줄게. 너무 소외받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레벨업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면 돼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누구는 계속 보강받고 좀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고 왜 보강을 못 받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한 번쯤 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레벨업 대상자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결석은 하지 마세요. 근데 하실 거예요. 맞죠? 또 사정상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저희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외에 뭘 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결석 보강 아니면 과제 미흡 보강이에요. 과제가 미흡하면, 근데 이 과제 미흡한 건 당연히 클리닉 때 부를 거예요. 클리닉 때 부를 거고 또 혼도 낼 겁니다. 왜 안 했어? 뭐 이렇게 혼도 낼 거예요. 혼도 낼 거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클리닉이 있고요. 결석 보강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과연 선생님은 뭘 할까요? 클리닉을 할까요? 결석 보강을 할까요? 선생님은 100% 결석 보강을 해요. 선생님은. 수학은 연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모르면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이걸 해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클리닉이 안 돼요. 클리닉이. 저희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메꿔주는 보강. 저희가 원하는 건 이 보강이에요. 이 보강. 이걸 안 하고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부족했던 애들은 계속 부족해요. 그러다가 레벨이 다운되죠. 아니면 태어나든지. 그건 저희의 잘못, 저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애가 좀 부족했으면 제가 메꿔줘야죠. 아이들한테. 최대한. 노력은 해줘야죠. 근데 이게 안 돼. 계속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결석 보강을 안 합니다. 결석 보강. 대신 결석을 하게 되면 그날 수업에 대한 영상을 보내줄 거예요. 그날 수업에 대한 영상.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영상을 찍어요. 그날 수업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아이가 결석했으면 그걸 보내줘요. 너는 이걸 잘 보고 와.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잘 보고 오면 돼요. 그 영상을. 그날 수업에 대한 거니까. 보고 오면 돼요. 보고 올 거라 착각했어요. 안 보고 와요, 얘들아. 저도 안 봐요. 그럼 또 선생님이 결석 보강해야 돼요. 그럼 또 클리닉이 또 한대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가 이름도 확인 테스트예요. 너가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겠다예요. 약 10문제 시험 봅니다. 결석하게 되면. 약 10문제. 이 10문제는 이 영상에서 선생님이 풀었던 문제 그대로네요. 숫자도 안 바꿔요. 선생님이 풀이 안 한 건 안 내요. 풀었던 문제 그대로 출제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보면 맞아요. 여기서 했던 문제가 아니면 좀 난이도가 좀 쉬운 걸 낼 수도 있어요. 난이도가 좀 쉬운 거. 아무튼 너가 이 영상을 보기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협박하면 볼 거라 착각했다고요. 이렇게 협박해도 안 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가 통과와 불통이 있어요. 한 분기에 아까 분기 적어 드렸죠? 한 분기에 확인 테스트 불통이 2번이면 아웃이에요. 불통이 2번. 통과를 못하면 한 분기에 2번이면 아웃입니다. 근데 너무하잖아요. 여기도 그대로, 저희가 통과를 100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 7, 80점. 실제로 수업을 들은 아이도 그거 시험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 7, 80점 맞으면 통과됐다고, 너가 이거 영상을 다 봤다고 해줄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10점, 20점 맞았어. 너무하잖아요. 똑같이 내는데. 그래서 한 분기에 2번 통과를 못하면 아웃입니다. 근데 분기가 새롭게 출발하면 리셋이에요. 아주 그렇잖아요. 계속 가져가기 그렇잖아요, 또 애들이. 그래서 지금 애들은 요 2월 말, 그 3월부터는 애들이 다시 0점, 다시 시작해요, 다시. 저게 없어지고. 그래서, 솔직히 한 번 정도 통과 못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3월 딱 되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막 3월 기다려요. 저희 없어지기를 바라고 막 있어요. 확인 테스트 저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3에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중3. 여기 약간 겹쳐 있네. 중3은 혹시 아이들 여기서 지금 시험 보고 있나요? 맞죠? 스타벅스 지하에서 지금 시험 보고 있죠. 예. 거기가 저희 스터디 카페예요. 예. 중3 아이들은 의무자습입니다. 강제예요. 선택 아니에요. 강제예요. 학원에 들어와서 학원 수업을 들으려면 무조건 자습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자습. 이건 강제입니다. 자습은 수학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공부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공부. 예. 영어 해도 되고요. 인강을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좀 지루해서 약간 소설책을 읽었어. 상관없어요. 만화책만 아니면 돼요. 근데 계속 보면 그렇죠? 잠깐 보고 다시 공부해야죠. 관리는 당연히 합니다. 관리는 저희가 당연히 해요. 요거는. 그리고 저 사진은 제가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확인해 봤어요. 이 아이가 과연 얘가 공부하고 있는 건가? 공부했대요.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사실 이 아이들이 예비고일 아이들이에요. 예비고일 아이들.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은 이제 그 주말에 강의실에서 자습하고 있는데요. 3월 달부터는 여기서 자습해요. 3월 달부터는요. 여기서 스터디 카페에서 자습을 하는데 6시간 이상입니다. 시간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시간은. 근데 강제입니다. 강제예요. 또 저는 더 할래요. 상관없어요. 6시간 애들이 꼭 6시간 이상인데 6시간만 봐요. 이상이거든요. 더 해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이 6시간 안에 그 테스트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3은 따라와서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중3은. 그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테스트 보고 나서 남은 시간에 좀 공부하다 가면 돼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너가 일주일에 6시간은 학원에 와서 공부해.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애들이 주말에 숙제도 그 시간에 걸리잖아요. 숙제를 하더라도. 꼭 반드시 수업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어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이들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체육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런 거 말고 뭐 영어나 이런 것들 해도 돼요. 비용은 발생합니다. 한 달에 2만 원 비용은 발생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강을 사실 그전에는 못 보게 했어요. 인강을 못 보게 했는데 관리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관리자가 이쪽에 있어서 아이들이 뭘 보는지 다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다 확인할 거여서 요거는 현재는 이제 중3만. 근데 작년 같을 때는 저희가 네. 작년 같을 때는 저희가 중2 아이들은 여름 때도 했어요. 가을 때부터 자습도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때는 강의실 했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 가을 때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스터디 카페를요. 스타벅스 지하에. 근데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애들은 이제 예비고1 아이들이어서 예비고1 아이들 지금 하고 있고요. 중3 아이들은 여기는 뿌나 아이들만 하는 겁니다. 뿌나 아이들만. 다른 애들은 못 들어와요. 뿌나 아이들만 하는 거고. 뭐 키오스크 막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학원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그거 해서 맞춰서 대신 시간 가급적이면 자습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길게 뭐 1시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잡아서 토요일 날 6시간을 다 해도 되고요. 일요일 날 다 해도 됩니다. 3시간 아니면 뭐 이렇게 4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됩니다. 그렇죠? 되는데 뭐 1시간 땅땅땅 이건 좀 그래요. 가급적 좀 길게. 실제로 일주일에 24시간 자습하는 반도 있어요. 거의 강제예요, 강제.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2시간. 그렇게 하는 반도. 걔는 학원에서 살아요. 강제로 시키는 반도 있어요, 약간. W 계열 애들은 좀 그렇게 가요,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수업만 어떻게 안 돼요. 요거는요.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중3은. 그러니까 저희가 저걸 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했었어요. 원래. 아이들 자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시켰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코로나가 작년에 좀 풀렸잖아요. 이렇게 슬슬.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잡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유는. 근데 했더니만 효과가 좋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진짜 공부하는 습관이 잘 잡혀요.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거예요. 공부 습관이 잘 잡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갔을 때.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상벌점제. 요거는 상점이 있고 벌점이 있어요. 한 분기에 벌점이 저거 합쳐서 상점과 벌점을 합쳐서 마이너스 50점이면 아웃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확인 테스트 불통이 마이너스 3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이면 아웃이란 얘기예요. 이게 2번이면 아웃. 근데 2번 돼도 아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받았으면 이게 2번이도 아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저희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너 벌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상처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확인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과연 우리 아이가 상점을 받았는지 벌점을 받았는지. 이건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몰래 따로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녀분 거에 대한 상점과 벌점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얘가 언제 상을 받았고 언제 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합산된 게 몇 점인지. 얘가 지금 아슬아슬한지. 그리고 이제 약 마이너스 30점 정도 되면 좀 위태위태 하잖아요. 한 분기에. 그러면 선생님이 전화 갈 겁니다. 위태위태 합니다. 이렇게 전화 갈 거예요. 그러면 좀 아이 좀 관리 좀 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아직은 뭐 이렇게 퇴원이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점수가 상벌점이
분기가 새롭게 되면 다시 리셋 된다고요. 다시 0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막 1월달, 2월달에 막 점수가 막 이렇게 마이너스 있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3월달 시작하면 다시 0점으로 다시 시작한다고요. 아이들도 숨통은 좀 트여줘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약간 좀, 이 보시면 좀 뭐 느끼는 거 없나요? 상보다 벌이 많아요. 저희도 문제가 많아요. 애들 벌주색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의 목표는 사실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저거 말고 이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저희의 아이디어가 딸려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어떤 상을 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점이 좀 쌓였을 때 아이들한테 좀 어떤 상을 줄지에 대한 건 좀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뭐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혜택이 좀 있다든지 그런 거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간담회가 언제 끝나나 그게 질문인 거예요. 질문 없으세요? 아무것도 안 궁금하세요? 정원이 몇 명 정도? 맥시멈 15명이에요. 근데 15명인 반은 거의 없어요. 네. 제가 가급적이면 그 밑으로 이제 하는데요. 밑으로 하는데 15명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15명인 반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 표에서요. 네. 이 밤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진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진도가 만약 2반이라고 하면 네. 그 다음 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진도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권, 2권, 3권 실력이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실력에 대한 4권, 5권이 나가고 수원도 나갈 거예요. 아, 여기에 없어요. 네. 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게. 네. 그리고 순서는 약간 저희가 이제 W 계열이 있고요. T 계열이 있고 K 계열이 있고 Y 계열이 있고요. 여기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뭐 J까지 있다라고 치면 위로 올라갈수록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반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요. 선행이 많이 된 반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중3 아이들은 좀 그게 좀 쉽진 않은데 중1 아이들, 현재 중1 아이들, 중2까지는 제가 확정을 못 드리겠고요. 중1 아이들은 중3 11월 말이 되면 중3 11월 말이 되면 아무리 진도가 늦은 반도 고2의 2학기 과정까지 끝나요. 고2의 2학기 과정. 그게 수투거든요. 수투. 그러니까 수투까지는 한 번이 끝납니다. 진도가 아무리 늦은 반도. 진도가 좀 더 나가는 그거를 뭐 2번 뭐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심화 과정. 대신 왜 그 수능 시험이 수원 수투하고 이제 선택 과목이에요.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그럼 선택 과목은 왜 안 들어가니? 애들이 뭐 어디 갈 줄 알고 선택 과목을 들어가요? 그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수투까지 나가요. 수투까지. W반은 약간 예외예요. W반은 미적분이 아예 밖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미적분. 근데 아이가 다니다가 외고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걔네들은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수투까지만 진도를 공통 과목인 수투까지만 저희가 진도를 나가고요. 근데 실제로 수능 시험에서는 수원 수투가 22문제예요. 22문제. 수원 11문제, 수투 11문제.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8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가 더 양이 많아요. 문제 양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걔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중2는 그거보다는 진도가 조금 그렇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짜놓기는 했는데 조금 못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중2고 중2로 되는 애들은요. 이제 진도가 가장 늦은 반을 좀 따져보면. 근데 지금 중3은 거기까지 나가는 건 무리예요. 지금 현재 중3 애들은요. 나가는 건 좀 무리여서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한 3년 정도 계획은 짜놓고는 있는데 약간의 변동사항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원에 오시게 되면 1년치 커리큘럼을 받을 거예요. 그 반에 대해서. 1년치 커리큘럼. 이 반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될 건지. 그래서 그걸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가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저희
아마 그 학원이 뭐 등록 기간은 뭐 계속 아마 오픈돼 있을 건데요. 학원 전체는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는 쉬어요. 수업이 없거든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뭐 담임 선생님이나 그런 선생님들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때. 근데 그 데스크 쪽은 오픈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월 2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은 좀 빠를 수도 있고요. 화요일까지 아니면 바로 빠르게 문자가 갈 거예요. 홈페이지상에 그 성적표와 반 배정에 대해서 어느 반이 배정됐다, 아니면 대기다, 아니면 이제 아쉽게 좀 되지 않았다. 그렇게 갈 겁니다. 실제로 통과돼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많으면 30%. 네, 많을 때. 보통은 좀 적기도 해야 약 20%, 시험 본 아이들 중에서 약 20%, 그 정도, 아니면 30%, 그 정도 이제 들어와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성적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 아들 열심히 공부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테스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성적표가 나오면 마음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협상한 거 잘 사주시고요. 아이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중간에 떠나시면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네. 중간에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인가요? 네, 저희가 분기마다 저희가 받아요. 네, 분기마다 받아서 저희가 여기 중간 있잖아요. 중간 때 한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중3 기점으로 보게 되면 시험 기간 있잖아요. 시험 기간.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약간의 애들 또 받거든요. 저희가. 그때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도 아이들을 또 다시 모집해요. 그때. 요 가운데 3월부터 7월 요 사이쯤에. 예. 그러니까 5월 초 아니면 그때도 다시 한번 모집을 하니까요. 현재 잡혀 있는 계획으로는 5월 둘째 주로 잡혀 있어요. 5월 둘째 주. 근데 제가 약간 변경될 수도 있어서 왜 그게 5월 둘째 주냐면 이게 5월 첫째 주가 5월 5일이 금요일이에요. 5월 6일이 토요일이거든요. 5월 7일이 이제 일요일이어서 그때 와서 시험 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건 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원에 좀 만약에 들어오실 다음에 이제 오신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좀 미리 좀 확인해 주세요. 근데 이번에 들어오셔야죠. 왜 다음을 생각하세요? 이번에 들어오셔야죠. 30% 들어오시, 30%나 들어와요. 왜 아이가 30% 아이를 못 들어가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세요? 오늘 시험 본 거에 대해서 레벨 T, K, Y, J 배점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배점도요? 예를 들어서 80점이면 T, 60점이면 K 이런 식으로. 그게 정확치가 이렇게 딱딱 정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아이가 한 과목을 보는 게 그러니까 하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학년 1학기는 잘 봤어. 그러니까 이거 5학년이 아니라 뭐 2학년 1학기는 잘 봤어. 2학년 2학기는 못 봤어. 그러면 2학년 1학기는 T가 나왔고 2학년 2학기는 Y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점수를 몇 점 이상일 때 이게 딱딱딱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푼 거를 항상 봐요. 아이 푼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점수도 중요하긴 한데 아이가 과연 아이들은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해요. 6 더하기 2, 9 막 쓰고 있어요. 애들. 그래서 저희가 푼 걸 항상 보고서 아이가 지금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실제로 입안에 들어올 케이스도 있고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목을 딱 한 개만 보면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여러 개를 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이거는 잘 나왔고 이거는 안 나왔고 막 그러면 T, Y 막 이렇게 결정되면 그 가운데 K 이렇게 넣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통과되시니까 그 다음 걸 얘가 어디로 갈지. 근데 푼 걸 보니까 아이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막 재시험 보기도 해요. 막 가끔 아이들. 한 번 더 봐봐.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딱 정하기보다는 저희가 한 명씩 다 봐요, 이거를. 다 봐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팀장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애들이 시험 보잖아요. 순간 채점하고 다 확인해요. 다. 하나씩 한 명씩. 그러니까 아이들도 되게 열심히 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대충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이들 열심히 자기 딴에 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저희가 아이가 푼 거를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네. 어제는 시험을 봤는데 네.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봤어요.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못 봤는데 다시 당연히. 볼 수는 없나요? 네? 다시 볼 수는 없나요? 볼 기회는 안 되나요? 다시 본다는 게 이제 오늘은 고등수학이었잖아요. 시험이.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걸 봤고 오늘은 고등수학 3을 본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아, 예,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죠. 그럼 오늘 못 보면 안 돼. 다른 애 볼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오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봤거든요. 네. 안 될 거예요. 예. 가급적 저희가 이제 그걸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게. 안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다 흐트러져요. 그러면 반배정이 안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지? 근데 이 반배정들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배정들은. 다들 시험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이걸 어느 날짜까지, 그럼 계속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또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선택을 했는데 이걸 보고 들어올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반을 배정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이 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딱 저희가 딱 정한 날짜에 보시고 이제 그때가 안 되면 조금 이제 힘들 수는 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어머니만 예외로 두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분도 예외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저희 날짜가 이제 딱 정해진 날짜에 주십사 하는 거죠. 네. 제일 유인물에 보면 제일 낮은 계열이 Y 계열로 나와 있어요. 지금 몇 학년 거 보고 계신 거죠, 아버님? 네? 몇 학년 거 보고 계신 거죠? 중2요? Y 계열 제일 낮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낮은 뭐 아까 설명하신 뭐 J 계열도 있는 것 같은데 계절이 되나요? 그 제2계열은 저희가 점프업반이라고 해요. 점프업반. 그 점프업반은 저희가 매번 만드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아이들이 꼭 선행진도가 많이 나가 있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고 뛰어나고 선행진도가 안 나갔다고 해서 애가 수학을 못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이제 선행진도가 많이 안 나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모집해서 만드는 반이 점프업 반이에요. 그게 제2계열. 그럼 이번 시험 본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근데 제가 단정할 수 없는 게요. 없는데 그런 애들이 많아. 그럼 갑자기 반이 개설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예. 너무 애들이 괜찮게 많아요. 그러면 갑자기 개설되기도 해요. 네. 네. Y 계열이랑 K 계열은 블랙라벨이랑 A크는 아예 안 들어가요. 우선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걸 제가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그 문제집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막상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괜찮아. 그럼 갑자기 도중에 그 다음 분기는 바뀌기도 해요. 예, 블랙라벨, 이번은 K계열이지만 블랙라벨을 하고 싶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K계열 또 하기도 해요. 그거는. 그래서 딱 이게 무조건 이쪽 계열은 이거야. 그건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 아예 선행이 아예 안 되는 애 있잖아요. 네. 중인데 걔는 지금 중 1학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그런 애들이 이제 평상시 그 전에까지 시험 봤잖아요. 그 자기가 공부한 데까지 점수가 너무 좋아. 근데 그런 애들이 많아. 그럼 제가 점프업반을 개설한다고요. 선행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근데 수학을 못한다라고 말하면 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반을 제가 만들면 그 반은 진도를 막 달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으로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막 심화로 계속 들어가요, 심화.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그런 반들을 또 개설을 해요. 아니, 오늘 애가 고등수학은 선행이 안 돼 있어서 네. 오늘 보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의미도 없었고 오늘 시간도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보고 그래서 얘도 고등수학이 지가 선행이 안 돼 있으니까 엄마 오늘은 고등수학 본다는데 나 시간도 다른 학원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어쩌지? 그러면서 안 본 거예요. 그러면 3학년 거까지 본 것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은 고등수학을 해서 고등수학은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본 거고 어제는 중3 이제 예비 중3이니까 중3 1, 2는 선행이 돼서 봤거든요. 네. 그럼 그것만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무조건 안 봤다고 해서 안 되는. 네, 그게 아니라.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선행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본 거보다 그 점수가 덜 나왔을 경우에는 네. 아랫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원까지 아이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수원 점수가 저조해요. 그럼 저희가 다시 배우는 반으로 넣어요. 근데 그것도 고등 수학 상하가 점수가 좋을 때. 네. 좋을 때 그럼 아마 수원을 다시 배우는 반들은 이제 고등 수학을 2번째 들어가거나 그런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제 그게 그러니까 다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지를 다 보고 일일이 이렇게 다 하나씩 딱딱 어떻다고 정해주면 좋은데 그게 되지 않아요. 또 아이는 또 열심히 또 어떤 아이는 뭐 수원이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고등수학 점수가 안 나왔어요. 또 애매하거든요. 그럴 땐.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또 계속 또 회의를 해요.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뭐부터 다시 시켜야 되지?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거의 밤새도록 아마 회의할 거예요. 아마. 아이 하나씩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그래서 빨리 안 나올 수 있어요. 반배정이. 왜 계속 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또 질문 있으실까요? W 계열은 네. 국어는 지금 필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아이가 W 계열에 들어갔는데 국어를 만약에 할 수 없는 요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못 들어와요. 못 들으면 못 들어와요. 네. 근데 그거를 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죠? W로 가면서? 국어 어렵잖아요. 그렇긴 하죠. 수학하고 나서 국어를 저희 국어 원장님 따로 계세요. 예. 그러니까 계속 국어가 수능에서 계속 계속 아이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수학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국어도 잘해야지.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 국어까지 아예 필수로 박아놨어요. 예, 저희가. 수학만큼 국어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실제로. 무조건 국어 공부해야 돼, 라고 해서. 또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